이번 시간에는요, 마그마가 어떻게 생성되는지 그 과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마그마라고 하는 것은요, 지각의 하부나 멘틀의 상부를 이루는 암석이 지구 내부의 높은 열과 압력 때문에 녹아서 생성된 물질을 말하는 겁니다. 간단히 요약하면 암석이 녹아서 생성된 물질 정도로 기억해 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암석이 녹기 위해서는 적절한 열과 그리고 적당한 압력이 있어야지 녹을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이 보고 있는 그래프는요, 지구 내부 깊이 들어갈수록 온도가 어떻게 되는지를 보여주고 있는 그래프입니다. 여러분도 잘 아는 것처럼 지구 내부 깊이로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온도는 상승하는데요. 지금 여러분이 보고 있는 여러 가지 선들 중에서 이 보라색 선을 보시면 지구 내부로 들어갈수록 지하의 온도가 어떻게 증가하고 있는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보시면 깊이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온도가 점차 증가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죠. 그리고 초록색 그래프는 뭐냐면요, 물이 포함되지 않는 멘틀이 녹는 온도가 깊이에 따라서 어떻게 증가하고 있는지를 보여주고 있는 그래프입니다. 이 그래프를 해석해보면 깊이가 증가하면 증가할수록 멘틀의 녹는 점이 점차 증가하고 있는 것을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간단하게 설명하면 깊이 들어가면 깊이 들어갈수록 멘틀은 압력이 증가하기 때문에 녹기가 힘들어진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이 보라색 선이 지하의 온도 분포 선이니까 이 보라색 위에 있는 A점은 이 깊이일 때 멘틀이 약 1300도 정도라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런데 이 상태에서는 멘틀이 지금 고체 상태입니다. 그러면 지금 A 지점에서 멘틀이 녹아서 마그마가 되려면 초록색 선으로 이동해야 되는데 이 보라색 선과 초록색 선은 어떻습니까? 서로 굉장히 많이 떨어져 있죠. 그래서 우리가 원하는 마그마가 생성이 되려면 A 지점에서 어떠한 기작이 있어야지 마그마로 녹을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A 지점에 있는 암석이 녹으려면 어떻게 되면 되겠습니까? 그렇죠. 깊이가 유지된 채로 온도만 증가하거나 혹은 압력이 쭉 감소하면 이 용융점 그래프에 도달할 수가 있게 되겠죠. 하지만 일반적으로 압력이 유지되어 있는 상태에서 온도가 증가하기는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A 지점의 멘틀이 녹아서 마그마가 되기 위해서는 멘틀이 쭉 위로 상승해서 압력이 감소해서 마그마에 도달해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멘틀이 마그마로 될 수 있는 두 번째 방법에는 뭐가 있냐면요, 바로 물이 포함되는 겁니다. 아까 보았던 초록색 그래프는요, 물이 포함되지 않는 멘틀의 용융 그래프였다면 노란색 그래프는요, 물이 포함된 멘틀의 용융 그래프입니다. 보시면 멘틀에 물이 포함되게 되면 녹는 점이 상대적으로 떨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녹는 점이 낮아진다는 얘기는 상대적으로 낮은 온도에서 그 멘틀이 더 쉽게 녹을 수 있게 변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A에서 C로 가는 과정을 설명을 해보면 멘틀에 물이 포함되게 되면 녹는 점이 낮아지기 때문에 원래는 녹을 수 없는 상태였는데 물이 포함되게 되면 녹는 점이 여기까지 떨어지게 돼서 녹을 수 있는 상태가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마지막으로 파란색 선을 보시면요, 파란색 그래프는 물이 포함된 화강암의 용융 곡선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 그래프입니다. 아까 초록색과 노란색 그래프는요, 멘틀의 용융 곡선을 나타내는 그래프였죠. 그래서 첫 번째로 알 수 있는 거는 화강암이 멘틀보다는 훨씬 더 낮은 온도에서 녹는다는 것을 우리가 확인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거기다가 물이 포함되어 있으면 훨씬 더 녹기 쉬워지는 거겠죠. 그래서 B에서 B-로 가는 과정을 설명을 해보면 화강암질 암석 상태인 B에서 온도가 증가하게 되면 화강암의 용융 곡선과 만나서 지나가기 때문에 B-로 이동하면 화강암질 마그마가 생성되는 과정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앞에서는 마그마가 어떤 조건을 갖추었을 때 생성이 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알아보았다면 지금부터는 그것을 적용해서 각 판의 경계에서 어떠한 마그마가 생성될 수 있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마그마에는 크게 세 가지 종류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현무암질 마그마, 두 번째는 유문암질 마그마, 세 번째는 안산암질 마그마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현무암질 마그마는요, 멘틀이 직접 녹아가지고 멘틀의 성분이 많이 포함되어 있는 마그마를 현무암질 마그마라고 하거든요.
이러한 현무암질 마그마는요, 첫 번째로 발산 경계에서 자주 볼 수가 있습니다. 발산 경계에서는 어떤 일이 일어난다고 했었죠? 그렇죠. 멘틀 물질이 위로 상승하면서 그 물질이 밖으로 나와서 화산 활동이 자주 일어난다고 이야기했었죠. 그러면 아래 있던 멘틀 물질이 위로 올라가게 되면요, 어떤 일이 일어나겠습니까? 그렇죠. 압력이 감소하게 되겠죠. 그럼 아까 선생님이 멘틀이 압력이 감소하게 되면 녹게 된다고 이야기했었죠. 이 왼쪽 그래프에서 그것에 해당하는 것은 어떤 것입니까? 그렇죠. A 상태에서 위로 올라가서 압력이 쭉 낮아져서 D 지점, 지금 용융점에 도달한 것이니까요. A에서 D 과정을 거쳐서 현무암질 마그마가 생성이 된 거죠. 이렇게 첫 번째로 발산 경계에서는요, 멘틀을 이루는 물질이 상승하면 압력이 크게 감소하면서 용융이 일어나게 되고, 이때 현무암질 마그마가 생성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면 해령에서는요, 용융된 현무암질 마그마가 위로 분출되면서 그게 굳으면은 새로운 땅이 되는 거라고 했죠. 그러면 그렇게 만들어진 해양 지각은 주로 현무암질 암석으로 되어 있을 거라는 걸 우리가 추정해 볼 수가 있습니다. 열점도 마찬가지입니다. 선생님이 지난번에 설명했을 때 열점이란 판의 경계가 아닌 곳에서 마그마가 위로 상승해서 화산 활동이 일어나는 곳을 열점이라고 이야기했었죠. 열점에서도 마찬가지 멘틀의 물질이 위로 상승하다 보니까 압력이 감소하면서 용융점에 도달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멘틀이 녹으면서 마그마가 되고, 그렇게 녹은 마그마가 또 부력 때문에 위로 상승하면서 밖으로 분출이 되면 화산 활동이 활발하게 일어날 수 있게 되는 거죠. 마찬가지로 멘틀 성분이 많이 들어있기 때문에 현무암질 마그마가 생성이 되는 겁니다. 발산 경계뿐만 아니라 수렴 경계에서도요, 현무암질 마그마가 생성이 될 수 있는데, 그 과정이 발산 경계에서 생성됐던 것과는 조금 다릅니다. 수렴형 경계에서는요, 조금 더 밀도가 큰 해양판이 아래쪽으로 이렇게 섭입한다고 이야기했었죠. 그런데 이렇게 섭입하는 해양 지각에는요, 물을 포함하고 있는 광물이 대량 존재합니다. 이렇게 물을 포함하고 있는 광물들이 아래쪽으로 내려가게 되면요, 온도가 높은 곳에 도달하게 되면서 녹거나 깨지게 됩니다. 그러면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물을 방출하게 돼요. 그러면 자기가 가지고 있던 물을 이렇게 내보내게 되면요, 멘틀에 그 물이 들어가게 되겠죠. 아까 선생님이 멘틀에 물이 포함되게 되면 어떤 일이 일어난다고 이야기했었습니까? 그렇죠. 물이 포함되지 않았을 때보다 녹는 점이 내려가게 된다고 이야기했었죠. 그래서 멘틀에 녹는 점이 내려가게 되면서요, 멘틀이 부분적으로 녹기 시작합니다. 원래는 이 온도와 이 압력에서는 멘틀이 녹을 수 없는 건데, 밑에 해양 지각에서부터 나온 물 때문에 멘틀에 녹는 점이 내려가면서 녹을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그렇게 멘틀이 직접 녹게 되면 마찬가지로 현무암질 마그마가 생성이 되게 됩니다. 그러면 이러한 과정은 옆에 그래프에서 어디에 해당하는 거겠습니까? 그렇죠. A에서 C로 가는 과정이 물이 포함된 멘틀의 용융 곡선에 도달하는 것이기 때문에 A에서 C로 가는 과정이 수렴형 경계에서 현무암질 마그마가 생성되는 과정에 맞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면 이번에 수렴 경계에서 유문암질 마그마가 어떻게 생성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아까 멘틀에 물이 들어가면서 멘틀이 부분 용융되면서 현무암질 마그마가 생성된다고 이야기했었죠. 그러면 현무암질 마그마는 부력을 가지게 돼서 위로 이렇게 쭉 올라가게 됩니다. 그러다가 어디와 부딪히게 되냐면요, 대륙판의 아래쪽에 이렇게 부딪히게 됩니다. 이 그림을 확대해서 보면요, 지금 현무암질 마그마가 대륙지각 아래에 붙어있는 것을 볼 수가 있죠. 그러면요, 대륙지각은요, 이러한 현무암질 마그마가 굉장히 뜨겁기 때문에 자기가 일부 녹게 됩니다. 그래서 대륙지각이 녹게 되면서 지금 현무암질 마그마 바로 위에 연한 노란색 부분이 보이십니까? 이 부분이 지금 대륙지각이 녹아서 유문암질 마그마가 된 것입니다. 이렇게 대륙지각이 녹아서 만들어진 유문암질 마그마는요, 또 부력을 가지게 되면서 위로 올라가게 되고, 그렇게 분출이 되면 유문암질 마그마가 주 성분인 화산 활동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유문암질 마그마는 어떤 특성을 가지고 있겠습니까? 그렇죠. 대륙지각이 녹아서 생성된 거기 때문에 산소와 규소 성분이 매우 풍부하게 들어있고요. 그리고 현무암질 마그마보다 유문암질 마그마가 더 낮은 온도에서 생성될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짐작해 볼 수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안산암질 마그마가 수렴 경계에서 어떻게 생길 수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아까 현무암질 마그마가 대륙지각 위에 붙게 되면 대륙지각을 위에 녹이게 되면서 그 위에 유문암질 마그마가 생긴다고 이야기했었죠. 그런데 안산암질 마그마는요, 이러한 현무암질 마그마와 유문암질 마그마가 섞여서 위로 상승하게 되면 그게 안산암질 마그마가 됩니다. 현무암질 마그마랑 위에 있는 유문암질 마그마가 이렇게 섞이면서 위로 올라가게 되면 안산암질 마그마가 되는 것이죠. 그러면 이것을 통해서 무엇을 알 수 있는 겁니까? 그렇죠. 안산암질 마그마는 현무암질 마그마와 유문암질 마그마의 중간적 성질을 가지고 있겠구나라는 것을 추정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안산암질 마그마는요, 이러한 현무암질 마그마가 서서히 식게 되면 또 안산암질 마그마가 생성이 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안산암질 마그마는요, 현무암질과 유문암질 마그마의 중간적 성질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주로 어디에서 많이 볼 수 있냐면 해양지각과 대륙지각이 만나는 수렴 경계에서 안산암질 마그마를 주로 관찰할 수가 있게 됩니다. 왜냐하면 아까 말했던 것처럼 해양지각은 주로 현무암질 암석으로 되어 있고, 그리고 대륙판은 주로 유문암질 암석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 둘이 만나는 곳에서 그 두 개가 반반 섞인 안산암질 마그마가 주로 우세하게 나타나는 거겠죠.